오늘은 2024년 1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제435회 땅굴안보 구국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엄령 선포 촉후 구국기도회로는 56회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기도해라, 추구해라. 그리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겠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호남 인민공화국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24년 서울의 봄이 윤석열 정부 전복작전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공 간첩들 다 이제 직무 정지하고 수사를 받게 하셔서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그 역사 있길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관련 국가들의 외교, 정보, 군사, 경제 정세를 징후 경보로 분석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시진핑의 동북 공정은 한반도의 공산화와 복속을 목표로 합니다. 2017년 4월 6일부터 7일까지 제1차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트럼프 대통령께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한반도의 공산화와 복속을 공식화합니다. 문재인은 2017년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한중 정상회담과 베이징 대학교 강연에서 중국몽 같이 꾸겠다 선언하며 한반도 공산화 복속에 편승합니다. 이 회담에서 문재인은 시진핑에게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땅굴 전쟁 한반도 적화 전략을 확인하고 수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진핑은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3개월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5차례의 중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김정은과 문재인을 휘하에 거느리고 땅굴 전쟁 전략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공정, 한반도 공산화, 조선성 복속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왼쪽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4월 6일부터 7일까지 마라라고에서 가졌던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시 주석이 한반도 역사를 말하며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했다. 침공의 의사가 있고 복속의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오른쪽 하단에 2017년 12월 15일 베이징 대학교에 들어가서 문재인이는 한국은 작은 나라 중국몽 함께 하겠다. 동북 공정을 내가 도와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겠다. 이 선언을 하는 장면입니다. 문재인의 제안에 의해서 시진핑은 김정은을 1년 3개월 사이에 저렇게 5번 만납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6월 달에는 직접 평양으로 들어가서 땅굴 전쟁의 계략을 보고받고 또 평양에서부터 서울로 뚫린 이 땅굴망을 확인했다. 직접 또는 간접으로 확인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왼쪽에 보면 3월 23일 날 문재인이가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이제 250km 구찌 땅굴로 이제 베트남을 통일했던 저 호치민의 동상 밑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 얘기는 바로 3월 25일 날 김정은이를 만날 텐데 김정은이가 250km가 아니라 2500km, 25,000km 되는 땅굴망을 통해 갖고 대한민국을 이제 복속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한 장면이 바로 왼쪽 3월 23일 호치민 동상 밑에서 문재인이가 사진을 찍게 된 동기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제 4월 27일 날 판문점 회담을 하고 나서 이제 차렷 자세로 사진을 찍습니다. 저 얘기는 김정은이가 이제 시진핑에게 문재인은 나의 부하입니다. 우리 둘이서 당신을 도와 한반도를 공산화하고 또 조선송으로 당신에게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2차 회담 5월 7일 8일 전에 4월 27일 날 이렇게 포즈를 잡습니다. 저때 USB에는 이제 대한민국을 시진핑이가 실질적으로 공산화해서 조선 4성으로 조선성 동북 4성으로 끌고 가는 이 전략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2019년 6월 달에
이제 중북 정상회담 제5차 평양에 들어가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한 달이 채 안 된 저 시점에 이제 양정철이라고 하는 민주연구원 원장하고 그 다음에 리지라고 하는 중공당교회 부교장하고 이제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저 업무 협약은 부정선거 협약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2020년 4월 15일 날 서울, 경기, 인천에서 63대 36 사전투표 득표 비율을 저렇게 만드는데 저 당교에 앉아서 저 컴퓨터 해커들이 저 짓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작년 6월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야당 대표 이재명을 불러놓고 15분 동안 시진핑의 지령문을 하달하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TV로 생중계가 됐으니까요. 지령문 이면의 내용은 7월 27일 평택 미군 기지에서의 인간 띠입기 집회는 유혈 사태 제2의 5.18로 준비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전복하고 친중의 새로운 괴뢰 정부를 수립할 만반의 준비 조치를 시행하라 였다라고 평가됩니다. D-Day 한 달 전인 6월 26일부터 집거하며 이 작전을 지휘하던 친강 외교부장의 행적과 남침 땅굴망을 통해 평택 미군기지 인근으로 집결하는 중공 북괴의 병력, 장비, 무기 이동 등을 미군은 도청하고 탐지하였고 7월 22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한반도에서 며칠 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함으로써 시진핑은 7월 25일 친강 외교부장을 전격 해임하고 7월 27일에 전복작전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의 야욕은 계속됩니다. 개딸들은 시진핑이가 움직입니다. 싱하이밍의 지령에 의해서. 그래서 7월 27일 평택 우리 땅 평화 찾으러 가자. 저것을 그 밑에 보면 23년 5월 4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제 저것을 공식으로 시진핑의 지령에 의해서 인간띠 있기를 위장한 이 무장 폭동을 준비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작년 6월 8일 날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이재명이를 갖다 앉혀놓고 시진핑의 지령문을 읽는 겁니다. 저것이 뭐 중공에다가 배팅해야지 왜 미국에게 배팅하냐 하는 얘기지만 그 이면에는 7월 27일 날 중공에 배팅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7월 27일 날 무장 반란 제2의 5.18을 일으켜라. 그리고 8월 15일까지는 괴뢰 정부, 친중 괴뢰 정부를 네가 설립해라. 이 지령문이 하달되고 있는 장면이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왼쪽에 7월 22일 날, 그러니까 D-Day 5일 전에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일본으로 들어가서 한반도 며칠 안에 전쟁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저 얘기는 일본에 있는 이제 UN 기지에 모든 준비를 지시를 하고 이제 저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6월 26일부터 잠적해서 지휘를 하던 친강 외교부장을 전격으로 해임을 합니다. 그게 7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왕이 전 부장을 복귀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서울의 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작년 11월 22일부터 상영된 서울의 봄은 2024년 서울의 봄을 성공시켜라 라는 시진핑의 두 가지 지령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중의원연맹 100명 의원들은 정계 개편을 통하여 40부정 총선에서 야당 200석 이상을 달성하라 이며, 둘은 군경의 김관진, 신원식, 손식, 김호칠, 윤희근 등 고위직 간첩들은 명령이 하달되면 무장 반란 제2의 5.18을 일으켜 윤석열 정부를 전복하고 친중 정권을 수립하라 라는 지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부정 사전투표지와 전산집계 부정선거는 수개표 도입으로 이길 수 있다며 남로당 중앙부정선관위 부정선거를 방조 중이며, 김관진, 신원식, 손식, 김호철, 윤희근과 김형동 등 중공 간첩들을 각각 최측근에 앉혀 시진핑은 24 서울의 봄에 윤석열 정부 전복을 호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의 봄 영화가 1월 1일부로 1200만 명이 돌파했습니다.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돈 내지 않고 공짜로
보라고 하는데 중공의 동북공정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24년 서울의 봄에 2개 지령이 하달되는 이 영화입니다. 첫 번째 지령입니다. 한중의원연맹 100명, 35명의 국힘당 여당 의원, 65명의 야당 의원 정계 개편하라. 시진핑의 지령에 의해 35명 국힘당 의원 탈당 수순이 곧 등장할 것입니다. 왼쪽 하단에 보면은 얼굴이 저 넙죽한 싱하이밍이가 보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면 하태경이가 보입니다. 저들이 행동할 날이 지령에 의해서 정해질 것입니다. 시진핑 정계 개편의 목표는 4집 부정선거로 야당 200석 이상, 여당 100석 미만을 달성하라는 것입니다. 자, 정동영이가 지난 11월 1일 날 수도권 석권하면 200석 가능하다. 이탄희라고 하는 자가 우리 당 최대 목표는 여당 의석 100석 이하로 만드는 것이다. 11월 3일 날 저 얘기를 했고, 조국이는 11월 27일 날 범민주 세력 플러스 국민의힘 이탈 세력 저 35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200석을 희망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령입니다. 고위직 간첩들 24 서울의 봄을 준비하라. 이원석이 저 검찰총장은 북계 간첩입니다. 김호철, 윤익은 국가경찰위원장, 그 다음에 경찰청장, 그리고 김관진, 신원식, 손식은 지상작전사령관에다가 앉혔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24 서울의 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손식은 이제 지금 그래픽은 2스타를 달고 있는 저자인데 지금은 4스타가 됐죠. 작년, 재작년 국군의 날에 이 중공 장갑차를 선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 장갑차가 올라올 통로를 마련해라. 이게 보병이 올라오는 것은 이 계단형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우물 형태. 그런데 저 장갑차나 탱크가 올라오려면은 최소 100m의 이 거리를 갖고 슬랜트를 이용해 갖고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이 지령이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께 다음 3가지 구국의 조치들을 삼가 건의합니다. 40 총선 사전투표 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붉은 인장을 찍게 함으로써 사전투표지의 부정양산을 사전에 방지해 주십시오. 저것도 못하면 관둬야 됩니다. 왜 대통령 하고 있습니까? 왜 국힘당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습니까? 국군의 전 부대와 전 경찰 관서의 땅굴 침투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여 적의 병력, 장비, 무기 이동에 대비토록 통수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땅굴망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 계엄령을 발령하기 전에 주변의 고위직 간첩들을 체포하는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대한민국의 성공과 번영을 기도하며 건의합니다. 땅굴 침투 조기 경보 체계는 군 부대 경찰관소로 유입된 땅굴망을 다우징으로 찾아 한두 개가 아니니까요. 그 직상방에 구멍을 뚫고 마이크 녹음기를 심어 땅굴 속을 드나드는 병력, 장비, 무기 등의 소음을 방송하고 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왼쪽에 보면 사전투표 용지에 저기 정확한 투표관리관 저 인장 이걸 찍어야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 투표 해갖고 연수구을 선거구 위에도 저게 빨간 인장이 찍혀야 됩니다. 컴퓨터 파일로 시꺼멓게 된 걸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오직 붉은 인장만을 유효화시키고 접힌 흔적 없는 투표지도 무효화해야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갖다가 투척하는 걸 이걸 알면서도 대통령식이나 돼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한미동맹 지휘소, 공군기지, 지하의 북계 땅굴 기지들 이제 여기서 올라오는 이 통로를 만드는데 이게 군 부대 내에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지하철 같으면은 지하철 공사를 한다라고 이제 가림막을 쳐놓고 올라올 준비를 1월, 2월 중에 할 겁니다. 3월 1일을 D-Day라고 봤을 때 여기에 대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4개의 기도 제목을 차례로 나누며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고위직 간첩 척결과 계엄령 선포를 위한 기도입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둘 다 김일성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악의 축 시진핑의 24소리 봄에 전복될 운명의 정부 여당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분이 다시 공부하시길 소원합니다. 5.18은 김일성이 간첩 김대중을 활용, 북계의 이을설 김중린의 600명 전투조, 600명 선전조를 내려보내 일으킨 내란 폭동 정부 전복 특수작전이었습니다. 지만원 박사님의 그 연구 결과를 지지합니다. 두 번째, 김영삼, 그 배우의 김무성이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내무부 차관을 했습니다. 김대중, 박지원이는 그 당시에 야당 부대변인을 했습니다. 이들이 95년 12월 19일 위헌 소지가 있는 5.18 특별법을 만들어, 왜 저게 소급 입법이기 때문입니다. 15년 동안 김대중의 폭동이었던 사건을 5.18 민주화 운동으로 역사 왜곡 변조한 사건입니다. 영화 서울의 봄은 시진핑이 김관진, 신원식, 손식, 김호철, 윤익은, 김형동 등 중공 간첩들을 활용하여 제2의 5.18 윤석열 정부 전복작전을 감행하겠다는 의도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대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김영삼은 89년도에 50 청산 완료했다라고 해놓고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6년 지난 시점에서 5.18 특별법을 제정합니다. 1995년 12월 19일입니다. 폭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변조를 해줍니다. 김영삼, 김대중의 소급 입법이고 역사 왜곡 사건이며 왜곡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김영삼이가 5.18 특별법을 제정해주고 저 배후에 이제 김대중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2번을 보시면 2016년 4월 29일 저 김무성과 또 박지원이가 만납니다. 저 특별법 제정할 때도 저들이 그 배후에서 황태자로서 또 영원한 비서실장으로서 함께 합작을 했던 사건이 이제 2016년 4월 29일 둘이 모여서 자 오른쪽에 보면 38명, 122명, 6명, 11명 해갖고 177명의 국회의원을 확보했다. 30명 이상만 네가 마련해 주면은 우리는 탄핵으로 간다. 이 비밀 회동을 신라 호텔 이 영빈관에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고 또 세월이 지나서 서울의 봄 2024년이 됐습니다. 2016년도 탄핵을 모의했던 저자들이 또 모여서 서울의 봄 5.18 제2의 5.18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하는 한동훈과 윤석열이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5.18 특별법의 소급 입법 위헌 논란을 알아야 됩니다. 공소시효를 정지했습니다. 저 조항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자, 헌재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6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저것을 막지 못했는데 4명은 위헌 아니다라고 했고 5명은 위헌 맞다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5.18 특별법 위헌 논란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 5.18 특별법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조항의 위헌 여부 검토 결과 김진우 등 4명이 합헌을 했고 김용준 등 5명이 위헌을 의견을 냈습니다. 위헌 결정 위에서는 재판관 6명 찬석이라는 헌재법에 의거 공소시효 조항 합헌 결정됐습니다. 소급 입법을 합헌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헌재는 사망했다. 저 죽일 놈 4명의 법치를 무시한 저자들에 의해서 헌재는 사망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황장엽 씨가 98년 7월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오른쪽 하단에 나오죠. 광주 문제도 그들을 뒤에서 사주한 북의 공명주의자들이
저 김일성주의자들이 책임 전가한 일이다. 누구에게? 전두환에게. 황장엽 씨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대한민국의 애국자 중에 애국자를 2020년 2월 13일 날 결국 실형을 선고하고 이제 감방에 집어넣습니다. 5.18은 북한군 소행 주장 실형 선고, 법원 지시 주장 악의적 결론 내려, 이 짓거리를 김명수 대법원이 했습니다. 저는 완벽한 부정선거 시스템을 뚫고서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직 간첩 척결과 계엄령 선포를 통해 자유대한민국을 회복해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을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7월 27일 날 평택 미군기지 앞에서 이제 무장 반란을 일으키고 제2의 5.18을 통하여 윤석열 정부 전복작전을 지휘했던 저 시진핑이가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를 내놓고 내년 봄에 이르면 3월 1일께 대한민국 정부 전복작전을 이제 투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40 총선에서 부정선거로 200석 이상의 야당을 만드는 것과, 둘은 이제 김관진, 신원식, 손식 등 이제 중공 간첩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무장 반란을 일으켜서 윤석열 정부를 전복하는 작전이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위중함을 아시고 땅굴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 이 지식으로 땅굴, 침투,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여 저들의 침공 시에는 아버지 하나님 전략 핵무기 또 전술 핵무기를 북경과 이제 평양에 꽂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구출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하고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되진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면 내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위원회 그리고 국힘당이 부정선거 권리를 끊는 역사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이 부정선거를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이 부정선거를 이제 막지 못하면 전략적 실패를 놓고서 지금 언론은 말이죠, 한동훈을 띄워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또 신원식이를 띄워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3월 1일 서울의 봄, 이것을 위한 이 언론 노조가 지령을 받아서 띄울 사람 띄워주고 이제 위기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방송하지 않는 유튜버들과 언론입니다. 언론인 유튜버들은 연일 한동훈을 찬양하며 본질, 부정선거와 국가위기, 전쟁위기는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진핑, 김정은의 24 서울의 봄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 공언하는 역사 바보
한동훈, 윤석열에게 제2의 5.18로 너희들의 목을 따겠다라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80년 5.18 이후의 대한민국의 역사는 5.18 왜곡의 역사입니다. 80년부터 95년도까지는 폭동이었는데 95년부터 김영삼과 김대중이가 야합해서 그 배후에 김무성과 박지원이가 야합을 해서 5.18은 민주화였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역사가 왜곡돼서 가고 있는데 이제 올해 24 서울의 봄 제2의 5.18을 맞을 준비를 윤석열과 한동훈이는 헌법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라고 하면서 저 짓을 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4km 이남의 땅굴 없다와 5.18에 북격은 안 내려왔다는 김일성 3부자가 만든 진실 왜곡, 역사 왜곡의 중추입니다. 24 서울의 봄에 이르면 3월 1일에 국군 경찰의 복장을 하고 중공 북계 특수군 장갑차 등이 남침 땅굴 기지로부터 올라오고 김관진, 신원식, 손식, 김호철, 윤희근 등의 반역한 인민국군, 인민경찰관들이 총을 거꾸로 돌려 저들과 합세, 윤석열 정부를 전복하는 작전이 펼쳐질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회개와 대응을 촉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국힘당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서울의 봄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말해야 됩니다. 40 총선 이기려면은 부정선거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저 공병호 박사가 목이 터져라고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동훈 바보야! 기도하겠습니다. 1월 4일 날 한동훈이는 이제 광주 5.18 묘역에 가갖고 또 역사 왜곡에 편승했습니다. 김형동 등 35명 탈당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겁니다. 당신 비서실장으로 모셔온 저 김형동이가 중공 간첩이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왜 알려줘도 품고 가겠다고 합니까? 제2의 5.18 무장 반란을 당신은 부르고 있습니다. 24 서울의 봄은 손식 대장의 무장 반란입니다. 저 사람뿐이겠습니까? 배우의 김관진, 신원식이 포진하고 있어갖고 대규모 무장 반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국군의 날 영상에 중국군 장갑차 국방부가 사과했지만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가 간첩 아닙니까? 이 신원식이가 들어가서 포스타를 또 달아줬지 않습니까? 배우의 김관진이가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가급적 빨리 비서실장 중공간첩 김영동을 해임해야 됩니다. 해임하든 안 하든 시진핑의 지령에 의해서 35명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갈 겁니다. 그걸 왜 붙잡고 있어요? 중공의 동북 공정 자금을 받아갖고 매주 10억씩 쓰고 있다는 전광훈이가 이제 자유통일당 거기에 51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요 35명이 이제 글로 들어갈 겁니다. 요 강대식, 김형동, 서범수, 주호영, 하태경, 허은하, 황보승이 이런 자들이 글로 기어 들어갈 겁니다. 재작년 12월 2일 날 한중의원연맹 창립총회가 열립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정계 개편의 핵이고 한중의원연맹 이들이 이제 시진핑의 지령을 따라 이제 갈라치기를 할 겁니다. 목표는 이제 국힘당 35명을 빼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분열해서라도 또 지령을 따라서 이 공산주의자들, 시진핑의 지령을 받는 자들이 또 합세할 겁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김형동 중공간첩을 해임하고 이제 부정선거에 대한 대비책을 내놓고 나라를 살리는 국힘당의 대표가 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위하여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언론은 한동훈을 띄워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유튜버도 달려들어서 대통령이나 되는 것처럼 그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띄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만 그가 전략적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5.18에 북계군 내려왔는데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제2의 5.18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메커니즘을 저가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수개표를 하되 그것을 전산 집계로 해갖고 이제 부정선거를 하겠다고 하는 저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를 돕고 있습니다. 남로당을 돕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깨우쳐 알고 또 우리 민병욱 씨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 박사님을 모셔다가 부정선거에 대한 완벽한 대비를 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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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고 세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반도 제2의 5.18 땅굴 내란 대비 및 계엄령 선포를 실행할 10명 대장군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24 서울의 봄에 이르면 3월 1일에 국군 경찰관 목장의 내란을 빙자한 중공군 북계군의 특수군과 장갑차 전차가 남침 땅굴 기지로부터 올라온다 라는 판단하에 10명의 대장군들은 대비해야 합니다. 2만 3천 명 이상의 대량 인명살상을 가져온 하마스 땅굴 전쟁을 보면서도 휴전선 4km 이남에 땅굴 없다고 외치는 자는 그들이 현역이든 예비역이든 형법 93조 여적죄로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김관진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괄호를 쳤습니다. 신원식, 손식 등의 중공 간첩들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는 중공군 북계군의 장갑차 전차가 올라올 통로를 개설하는 일일 것입니다. 저것이 이제 5.18 이 준비 지령에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차역, 전철역, 거대 묘역 주변 등의 100m 이상 되는 가림막 공사를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서울의 지하철은 저 가림막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저거 확인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공간첩 지작사령관 손식을 집중 감시해야 합니다. 절차 탁마 김명수 합참의장, 폴 라케메라 연합사령관 등의 경계와 대비를 촉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우물형 계단, 그래서 보병이 올라오는 통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폭약 설치하고 폭 2, 3m 그 밑에서 또는 옆에서 그렇게 해갖고 기어 나오면 되니까 저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저건 뭐 준비 지시 내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갑차가 또 탱크가 올라올 것은 적어도 100m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슬랜트를 갖고서 이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저게 폭약을 가지고 폭 내려앉힌다고 하더라도 저 폭약이 또 이게 터진다고 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저것이 나올 때 바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림막 공사를 해놓고
나올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이걸 대비하자는 겁니다. 1번은 국정원이 있는 헌인릉입니다. 저 주차장이 있는데 국정원 주차장 저기에다가 저렇게 탱크 장갑차가 올라올 수 있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저기에 이 나오는 길을 이 가림막 공사를 할 것입니다.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2번을 보면은 고양시청입니다. 이제 시청에 저 고향도 저 수상한 동네니까 수상한 리더십이니까 저기에다가 가림막을 하고서 나올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양시청.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북악 스카이웨이입니다. 저것도 외딴 곳이기 때문에 저기를 가림막 공사를 하면서 저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4번은 남양주 경찰서입니다. 남양주 경찰서에 가림막 공사를 하면서 저게 나올 통로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용마산 폭포공원입니다. 저기도 얼마든지 가림막 공사를 하면서 이제 공원 정지 작업을 한다. 이렇게 해갖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예로 가림막 공사의 예를 우리가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이 일을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신원식이라고 하는 중공 간첩놈이 해야 됩니다. 손식이라고 하는 중공 간첩 지상작전 사령관이라고 하는 놈이 해야 됩니다. 신원식이는 지령에 의해서 중공 간첩 손식을 지상작전 사령관으로 이제 저 중공 장갑차를 시연함으로써 중공의 충성을 맹세한 저자를 재작년에 3스타로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4스타로 만들어서 지금 지상작전사령부 취임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아하, 간첩놈을, 중공 간첩놈을 저 자리에 앉혀서 대한민국이 이제 망하게 생겼습니다. 24년 서울의 봄에 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신원식이가 간첩이라면은 이제 대한민국을 이 군대, 국방부를 이제 바로잡아야 될 사람은 합참의장 김명수 해군 대장입니다. 당신이 용기 있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저 사람들은 수사를 하도록 합시다. 이 건의하는 합참의장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전쟁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서울의 봄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초에 이제 획기적인 도발을 감행하겠다라고 했는데 연초라고 하면 3월달까지입니다. 3월 1일이 그래서 D-Day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 사령관님 대비하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안수 육군총장, 양용모 해군총장, 이영수 공군총장 이분들이 이제 땅굴 대비 이거 해야 됩니다. 하마스를 보십시오. 저게 북계군이 만들어줬는데 대한민국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태세를 전환하는 역사 펼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10명 대장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서울의 봄에 지령이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서울의 봄에 무장 반란을 일으킬 준비를 하라고 하는 지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러할 때 재작년 국군의 날에 이 손식 소장이 국군의 날 행사 기획단장으로서 선보인 것이 중공장갑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저 중공장갑차가 북계 장갑차와 함께 땅굴 속에서 기어올라를 이제 준비하는 지령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 손식을 대장을 진급시켜 전방작전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에 앉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셔 그가 관할하는 작전구역 내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이제 가림막을 설치하고 땅굴 탱크, 장갑차가 올라올 준비를 하는 이 역사가 1월, 2월 중에 펼쳐질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감시하는 자들이 이제 대비하는 그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이 알아야 되고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 완벽하게 대비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도와주시고 땅굴 탐지, 땅굴 침투,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여 이제 올라오기만 하면 전략 핵무기, 전술 핵무기 할 것 없이 북경과 저 평양에 퍼붓겠다라고 하는 경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 그날이 오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예수님 생각만 해도 찬양하고 네 번째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속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소으려면 만민의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때 없도다면 삼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아멘.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구에서 미군의 전쟁 예방과 승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진핑, 푸틴, 김정은, 하메네이의 악의 축, 4자 전쟁 동맹의 주전장은 한반도 대만이 될 것입니다. 라바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작년 12월 28일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사령관께서 윤석열 정부에 긴급히 건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군의 전 부대와 전 경찰 관서에 미군 부대와 마찬가지로 저는 미군 부대는 돼 있다고 봅니다. 땅굴 침투 조기 경보 체계를 2월 중순까지 구축, 운용케 하는 것입니다. 작년 5월 4일부터 숨가쁘게 펼쳐졌던 7월 27일 평택 미군기지 인간띠입기 집회 무장 반란 제2의 5.18을 7월 22일 마크 밀리 합참 의장이 며칠 내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니들이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행동할 수 있다. 라는 경고는 미군기지 인근에 땅굴 침투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 운영했기 때문이라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들 4자 전쟁 동맹은 3차 세계대전을 이제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군이 전격적으로 참전하고 EU가 참전하며 또 일본과 한국군이 참전할 때 이제 공식적인 제3차 전쟁 세계대전이 진행되겠지만 사실상은 요 악의 축, 요 네 마리가 세계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도발을 시작한 겁니다. 작년 12월 28일 러시아 외무 라바로프가 한반도 전쟁을 언급했는데 저들은 땅굴 전쟁도 알고 있고 이 4자 동맹이 끌고 가는 대전략 속에서 언제쯤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터질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2월 28일 국정원이 김정은이 전쟁을 경고했다. 연초에 도발 전망이 있다. 연초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3월 1일로 잡았는데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또 이것은 시시각각으로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탱고 빵카 1번, 2번은 비완 빵카, 3번은 B2 빵카, 4번은 계룡대, 5번은 오산 웨스트, 6번은 오산 이스트, 7번은 군산 노스. 미군 기지는 이제 땅굴 침투 경보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한국군 또 한국 경찰 관서 이런 데도 빨리 명령을 내려서 또는 대통령께 건의해서 2월 중순까지는 땅굴 침투 조기 경보 체계가 구축될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가자지구 땅굴망은 남침 땅굴망의 축소판입니다. 대한민국에 북한군의 기술주도로 굴착했고 땅굴 대비하라 통수명령 내려야 합니다. 땅굴 침투 조기 경보 체계를 구축하라. 이 말 한마디면 통수권자의 말 한마디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신원식이는 결코 자발적으로 안 할 것입니다. 한미연합사령관님 서울의 봄을 유념하시고 또 연초에
이제 일을 저질러라 라고 하는 김정은의 지령을 알고 완벽하게 땅굴 전쟁에 대비하는 그 역사 펼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존 아킬리노 인도 태평양 사령관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 대장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구에서 미군 대장군들이 전쟁을 예방하고 승리하기 위하여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을 손얹어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가 원스타를 달고 군산 제8전투비행단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것도 땅굴망이 수없이 들어와서 하시라도 4분 내에 정복할 수 있는 그 태세가 갖춰져 있는 것을 알고 대비하는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김정은이는 연초에 도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 놓고 이제 공언하고 있습니다. 왜? 시진핑과 푸틴과 김정은과 하메네이가 대전략상으로 전쟁 전략상으로 이것을 의논했고 함께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폴 라케메라 한미연합사령관이 땅굴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군과 또 경찰 관서에 땅굴 침투 조기 경보 체계를 빨리 구축해야 합니다. 3월 1일이 D-Day라고 봤을 때 2월 중순까지는 구축하여 운영하는 이 시스템을 갖추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존 아킬리노 인도 태평양 사령관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중국과의 전쟁이 나면 아버지 하나님 수초 만에 적의 중심을 마비시키고 승리를 쟁취하는 그 역사 펼쳐지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435회 땅굴한복 구국기도회에 함께하여 주신 애국동지 여러분들께, 기도 동력자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